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강한 가운데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화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들어 기온 변화가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져 내일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예상돼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모레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2,000명이 넘는 글로벌 CEO가 경주에 다녀가는 등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주시는 이 흐름을 발판 삼아 올해를 포스트 에이펙 산업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경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신라 근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국립경주박물관은 연일 관람객들로 붐비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방문으로 글로벌 이목이 쏠린 황리단길은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I think K-beauty and K-cosmetic is very have different products for everybody, for different skin type and skin color. 경주시는 이 흐름을 발판 삼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첫 걸음은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21개 에이펙 회원국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SMR 국가산단을 비롯한 경주의 산업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에서 추가 투자 설명회를 열어 1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 외동산단에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고 경주 안강읍에는 아리백 풍력발전 사업과 연계한 이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의 산업이 국내를 넘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또 세계 산업의 그 여러 가지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서 국내 산단을 스마트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핵심은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주가 관광을 넘어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배달 업무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플랫폼 배달 종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교육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병행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조형물 사기 사건으로 군 예산을 낭비했지만 군민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군수가 이번에는 군민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1일 김하수 청도군수는 관내 한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전모 씨가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구성을 위해 의견을 들으러 방문한 김 군수의 측근에게 한 말을 듣고는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씨는 군수 측근에게 협회의 지속 가능성을 물은 게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협회가 조직이 되고 나면 다음에 만약에 바뀌어도 군수라는 말도 안 썼거든요. 이
협회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해들은 김군수는 다짜고짜 욕설로 시작합니다. 다음에 뭐 군수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 너무 설친다가 그따위 소리 나고 그 미친 아니야?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그 내 용서 안 한다 캐라. 예, 죽을라고 말이야. 열린이 함부로 쳐지고 그 뭐 질투하나 그 같은 말이야. 여성 비하 발언도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래 함부로 그 지키고 댕겨 그래 여자가. 지가 먹을 잘랐다고 어디 함부로 열린 이라고 지키고 앉았어 그. 심한 욕설을 만류하는 요양 원장의 말에도 김군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 화가 좀 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남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괜찮아 남대로 상관없어.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 말로 그래 함부로 그래 끼고 그래. 다음에 군수되면 지금 왜할 낀데. 이거 아니고 말이야 이것들이. 사무국장은 김군수의 협박이 담긴 욕설을 전해 듣고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10개월이 지나도 저는 트라우마 속에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가 깨고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 갖고 이런 여자 노인한테 그런 쌍욕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요양원 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 10달이 지났지만 김군수는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군수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아나무인 취급하고 뭐 발등에 그 때처럼 그렇게 하찮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받더라고요. 사무국장은 김군수를 상대로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요양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급여, 인력, 회계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감독을 받고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재진이 청도군을 찾아갔지만 김군수의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군수는 지난 2023년 6월에도 군청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구간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상주시 서산 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 양방향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제시한 올해 도정의 핵심 방향을 살펴봅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흩어져 추진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시군 연합 전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2026년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각 시군이 따로 추진하던 전략 사업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하나로 묶고 이를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정책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메가테크 연합도시가 대표적입니다. AI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시군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단일 산업 생태계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시군 간 경쟁에서 벗어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개별 시군으로는 어려웠던 대형 국책 사업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공통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각 시군이 각자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시군의 공동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나 정부 사업 건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실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 전략은 산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는 세계 역사문화 관광 수도구상을 통해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권역별 연계를 강화합니다. 에이펙 개최로 확인된 관광 성과를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를 관광 자원으로 키워 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해안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어 시군이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시군 1호텔,
1특화푸드 전략으로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백두대 간에 여러 가지 힐링 스팟들이 있고 낙동강, 동해안 철도가 또 놓임으로써 그 지역들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같은 연합 전략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특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의 초강력 정책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나아가 시군 연합구상은 영남권 공동발전 전략으로도 이어집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영희만항을 축으로 물류와 관광, 에너지 산업의 시너지를 대구 경북은 물론 영남권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 시군이 먼저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경상북도의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가 오는 3월부터 24시간 화상치료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의사 2명을 포함한 화상 전담 의료 인력 8명의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문 치료 장비를 구비해 24시간 공백 없는 진료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포항에서는 매년 5,700여 명의 화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0명 이상이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30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왕진의사 구자연 원장이 시상금 1,000만 원 전액을 포항시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성성당에 전달돼 취약계층 돌봄과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왕진의사로 알려진 구자연 원장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환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재택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상주 음극재 공장을 인수한 미국 그룹포틴사가 첫 양산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그룹포틴 측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상주 공장 규모도 계속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그룹포틴 상주 공장에서 첫 양산 제품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그룹포틴의 음극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실리콘 소재로 양산 단계에 돌입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고객사 정보와 정확한 인도 물량은 비밀 준수 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아시아 주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등 100곳이 넘는 기업들과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인 만큼 공장 가동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포틴 전체로 봤을 때도 앞으로 향후 사업의 성장을 이 상주 공장 중심으로 중국 고객이나 대부분의 수요가 몰려있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성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제품 양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SK그룹의 합작 투자 철수에 따른 우려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상주시는 내친 김에 그룹포틴 공장 인근에 추진 중인 2차 전지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화학 산단의 경우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중요한데 상주의 옛 도남 정수장 시설과 하수도관을 재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생산 특화단지,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하죠. 향후 개발하는 2차 전지 클러스터에 유치를 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룹포틴은 지난해 40여 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상주 지역 고졸자 6명을 따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상주시는 2차 전지 분야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역 고교 및 대학 3곳과 에너지 분야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특구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1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15층 137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택 내부에는 다목적 강당과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을 9% 할인 판매합니다. 오는 16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 IM샵과 104개 판매 대행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포항사랑 상품 3,50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매월 판매하는 상시는 9%, 명절에는 지류형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산불 진화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담수 용량 1,000리터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또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급유사 1명 등 3명의 인원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시 대기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헬기가 진화 용수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수지 등 담수지 12곳에 재빙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300만 원, 울진군 한국오개광고협회 울진군 지부 200만 원, 영덕군 주식회사 우주건설 이기로 씨 100만 원, 포항시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포발 100만 원, 영덕군 농업회의소 100만 원, 영덕군 영덕맘카페 SP 줌바 휘트니스 10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영탑사 100만 원, 울진군 대성종합상사 대표 박성근 씨 50만 원, 영덕군 강구 전문의용소방대 50만 원, 영덕군 동남중기 50만 원, 경주시 동천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원 일동 4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신일리 12 최선주 씨 30만 원, 울진군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진지부 3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이미자 씨 3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송천 12 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남정면 권창섭 씨 30만 원, 영덕군 창수면 미국 1위 마을회 이장 김충환 씨외 주민일동 20만 원, 경주시 성균관 유도회 용강지구 회장 김진태 씨외 회원일동 20만 원, 영덕군 봉산리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성내 1위 김흥근 씨 20만 원,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읍 분회 20만 원, 영덕군 오포 1위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새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여성소방대 2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오촌 1위 이만호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괴시 3리 이인호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괴시 3리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버령 1위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3개 1위 김동규 씨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3개 1위 이중호 씨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농기계 수리센터 대표 권재훈 씨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일량 1위 박윤식 씨 10만 원, 영덕군 경곡면 농업경영인 회장 배영기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연평 1위 이장 강영구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묘곡 1위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남문정미소 김영종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경북약국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도화풍물단장 배사면 씨 10만 원, 영덕군 남정리 노인회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칠보사 권수경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농협의 한 직원이 70대 고객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포항 농협 서부지점 박초롱 씨는
고객이 대출금 1,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차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제 포항농협 서부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박 씨에게 감사장과 표창장,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최초로 천원주택을 선보인 포항시가 올해는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모집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반 청년 선발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사회 초년생들의 접근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포항형 집수리 모델인 프로젝트 리홈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해 들어 기온 변화가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만 오늘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져 내일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 매우 춥겠고요. 모레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한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오전까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차차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성주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4도, 성주도 4도로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6도, 영주는 1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1도, 영주는 영하 3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예상돼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모레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